예, 주간 정리 세 번째 시간 섹터와 테마,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미국 AI 빅뱅 시대 근래 나왔던 소라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한국에서 지금 반도체 차례가 올 수 있다, 이런 배경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몰빵을 해서 막 반도체를 다 사자, 이런 건 아니에요. 자, 큰 흐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언제 그런 타이밍과 어떤 정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드려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미국이 원래는 2월 경계인데 조금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었어요. 항상 지수를 크게 볼 때는 월봉을 보시면 좋습니다. 뭐 대만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좋은 이제 이머징 시장인데 살짝 쉬긴 했지만 2월달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 상태예요. 이 의미에서는 사실 대만이랑 인도랑 우리나라 같이 봐야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나스닥을 보시면 지금 어쨌든 그 10월, 11월, 12월 산타랠리, 그다음 1월, 2월, 1월도 살짝 조정 받는 척 하다가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닝을 좀 볼 수 있는 엔비디아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경계하면서 등락될 수 있다, 이런 면을 자꾸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우리나라는 종목별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 시간에 또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또 정리를 드릴게요. AI 빅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되게 오래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는요, 워낙 우리나라가 방금 말씀드렸던 EM 중에서도 속도가 느려요. 근데 밸류업 정책에 화답을 하면서 외국인이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역대급 흐름이다 보니까 근래 정말 눌리고 안 좋았던 자동차나 그다음에 뭐 지주사나 은행 같은 올라가면서 코스피를 좀 더 강하게 만든 면이 있고, 아직 연장 중에 있어요. 뭐 종목 선별해야 되겠지만, 자, 금융개혁 의지라는 거는 예전도 말씀드렸던 윤통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식 시장을 통해서 기업과 우리는 일반 가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이건 진짜 우리가 말하는 판타지 같은,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 비전으로 충분히, 왜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선진 자본주의 정권 시장의 기준인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내세우면서 말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 있죠. 물론 총선까지 단기로 봅니다만은.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 수출이나 경제, 반도체가 좋아지는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제가 반도체나 외국인 수급 얘기 드리면서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반도체 샀다, 하이닉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 그런 유튜브 올려드렸지만 코스닥을 살짝 말씀 안 드렸어요. 작년 11월부터 산타 랠리가 왔고, 그때부터 외국인이 코스닥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종목을 좀 발라낼 수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살짝 조심할 게, 전체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지수도 보면서 종목을 좀 골라내고 시기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랑 같이 봤을 때 코스닥에서는 HBSP를 제일 많이 샀어요. 이거는 외국인 수급과 실제로 그냥 움직이는 게 똑같습니다. 이게 작년 이제 1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고점 5만 원대 돌파될까 말까 그랬잖아요. 이번에 사실 시원하게 돌파됐는데 외국인 수급이 거의 커플링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니까 HBSP는 여기서 개인 슈팅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HLB는 아시겠지만 창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이전에 등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케이스는 이게 2차 전지에서 워낙 많이 빠지고 작년 상반기 하반기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외국인 사요. 야, 그럼 좀 따라 사야 되냐? 그건 아니고 길게 봅니다. 얘들도. 어차피 얘들이 에코프로 코스닥 시총 1위 되는 거 아시죠?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코스피로. 그런 면에서 외국인 지수를 수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로 보셔야 돼요. 자, 두성엔지도 우리 갖고 있는 후보죠. 자, 나머지 뭐 이오테크, 알테오전,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이 제가 다 건드렸던 종목입니다. 큰 흐름 봤을 때 외국인 수급 잡지만 그 사이에서는 추세나 차트나 개인 수급 보면서 제가 종목을 만들어 간다 보시면 되고, 사실 2월 달부터 올랐죠. 이것도 사실 또 보셔야 돼요. 코스닥 2월 달부터 보시면 그때부터 이제 밸류업 되고 코스닥이 뒤에 좀 늦게 올라갔던 시기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지수를 수급 볼 때 좀 세밀한 기간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월 달부터 지금 한 달도 안 되죠. 2, 3주 또 올랐는 기간에도 HSP가 제일 좋아요. 아프리카 TV는 다 팔았으니 그렇지만 뭐 개별적으로 보고 있고, 가온칩스 반도체죠. 그리고 뭐 엔캠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나머지는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적습니다. 뭐 100억 밑으로 가는 건 볼 필요는 별로 없고, 여기서도 HPSP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HPSP 다 사야지 무조건 월방 찔러야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후보고 여유를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 빠졌던 거 코스닥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개인분들이 또 막 이렇게 보고 계시고 단타 치는 분들, 뭐 지금 단타 치긴 좋죠. 자, 의사 파업에서 금요일 날 원격 진료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비트 컴퓨터 같은 거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인성 정보 같은 거. 지는 사실 스윙이고, 자, 직장 다니는 분도 할 수 있는 단기 매매가 원칙이기 때문에 막 단타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자, 그 초전도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예 건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테마든 뭐든 우리가 뭐 트레이드를 계속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정책이냐. 제가 기준적으로 성장 정책, 어닝, 수급, 밸류 다 본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이제 밸류도 봐야 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테마든 뭐든 기준에 잡히는지 보세요. 이게 아니면 저는 기준으로는 단타를 치더라도 잘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항상 이게 기준입니다. 주식하실 때는. 자, 그래서 올해는 여전히 제가 반도체 기준으로 오버까지 보고 있는 상태고, 뭐 딴 게 나오면 또 업데이트 시키겠지만, 코스피 밸류업 쪽에서는 자동차, 은행은 중장기로 보는 배당주 성향이고, 그중에 자동차, 특히 기아 같은 건 좀 본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잠깐 말씀 안 드렸던 부분 업데이트하면 미국 2월 달에 살짝 경계합니다. 왜? 자, 물가가 이제 현실적이야. 자, 2%까지. 작년 2020 재작년이네요. 2022년 그때 물가가 CPI 9% 나왔습니다. 9%짜리가 3%를 1년 반 동안 내려갔어요. 1년 반 동안 3%까지 내려갔는데, 자, 이제 3%짜리가 2%로 가려니까 너무 이제 빡센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물가를 현실적으로 2%대 연준이 말하고 있지만 쉽지 않겠네라는 시장의 어떤 현실 인식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금리 인하를 올해 뭐 작년 하반기에 한다, 올해 3월 달에 한다 그러다가 5월 달이 아니라 이제 6월 달 이후로 밀어놨잖아요. 자, 그런 게 저는 좋다 했습니다. 오히려 금리나 늦게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식이 하는 데는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괜찮다. 미국 경기, 소비가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정말 이게 AI가 빅뱅이고 확장인데 엔비디아의 기대가 너무 큽니다. 엔비디아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쇼티지예요.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늘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든 이것저것 하고 앞으로 된다는 여러 가지 성장 전략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기대는 물론 좋겠지만 실제로 지금 매출이 2분기 때가 아마 우리나라 돈은 한 26조 정도 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지금 매출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살짝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2월 경계니까 그럼 또 다 빠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은 4개월 내내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1월달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덜 올랐던 미국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머징 시장도 차별화될지를 저는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봐요. 실제로 EM에서 중국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고 인도고 우리나라 4위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중국은 거의 빼놨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나 그런 데 살짝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대만 신고가 났잖아요. 작년부터 중국 대신해서 인도는 계속 신고가입니다. 인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살짝 쉬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그리고 한국만 바보였다고. 정말 제일 못 올랐었다고. 근데 정책이나 실제로 외국인 수입이 들어온 거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흐름상 미국이 살짝 경계돼서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으로는 차별화 가능하다. 저는 살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종목 장세를 좁혀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 했던 거 정리를 살짝 했어요. 자, 실전 투자 채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이제 넘어가는 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는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개인들한테 어떻게 체감이 되는지를 본다 그랬는데 잠깐 우리끼리 공유했던 그 오픈 AI 샘 알트먼의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이제는 멀티모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글로 씁니다. 예전에 이제 오픈 AI가 챗GPT 3 나와서 야 정말 대단하다 했을 때가 단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 뭐 한두 달 만에 1억 명만 모으고 이제는 엄청나게 쓰고 있고 매출 2조씩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을 한 6조, 7조, 10조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나와버리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MS도 좋은 거죠. 엔비디아도 좋은 거고. 이렇게 되면 콜이 하이 퀄러티예요. 당연히 D램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D램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반도체 쪽으로 수요는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면 그런 거죠. 단순하게 프롬프트 글로 적는 거를 스타일리시한 그 여자, 그 도쿄의 스트리트를 걷고 있다. 뭐 어떤 그로잉 네온 사인 같은 것들이지. 이렇게 즉 우리나라 말로 적어도 되지. 어쨌든 간에 영어로 적어서 넘어갔을 때, 야, 정말 그런 분위기야 나네 하는 거는 인간의 감성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예, 건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텍스트 넣어서 이렇게 하는 기술이 이미 작년도 있었어요. 근데 작년 거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는데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막 말도 안 되게 괴물처럼 나오고 뭐 물리 엔진도 한 개도 적용 안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야, 정말 그럴듯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동영상이나 숏폼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틱톡 같은 것도 사람들이 영상 올릴 때 이게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꼭 안 가더라도 상상하는 영상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혁신이에요. 진짜 와닿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것도 잠깐 다 보셨겠지만 보지도 않았던 예전에 맘모스 같은 것들, 이게 정말 이 콜이 대단해요.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믿을 정도로 콜이 나옵니다. 이게 참 볼 때마다 나는 그 실제로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오픈 AI 소라 말고도. 근데 걔들하고는 콜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약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콜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얘들만 쓰고 있지만 확장이 될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죠. 어떤 구에서 양 같은 모습인데, 예전에 사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나게 왜 크레이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잖아요. 점토로 만든 거. 진짜 시간 많이 걸리는 건데 그냥 글로 치면 다 만들어줘. 이렇게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소라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는 주말에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원본으로 만든 건 뭐냐면 그냥 그 아주 울창한 빨간 스포츠 차가 달리는 그런 그림을 프롬프트로 찍었어요. 텍스트로 찍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게 나왔는데 그 텍스트를 바꾸는 거예요. 울창한 숲이 아니라 정글로 바꾸죠. 정글이 됩니다. 환경이 확 바뀌어요. 글자만 치면 바로 정글이 되죠. 러시 정글. 그 다음에 이거는 1920년대로 바꾸죠. 차도 바뀌고 글이 배경도 바뀝니다. 글만 치면 아예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실 이 인간의 역사든 환경이든 배경이든 AI가 다 습득을 했다는 얘기죠. 이미 그 습득되는 속도는 더 방대하고 더 빨라질 겁니다. 이 챗GPT 5가 나오면 어떻게 사실 발전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해죠. 바닷속에 보면 말미잘 같은 것도 있고 산호 같은 거 있죠. 그런 면이고, 자, 이거는 이제 특정한 나무를 찍었습니다. 이 나무 숲이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조슈아 트리인가 뭐 그렇게 나왔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레인보우 도로, 우리가 모르는 그냥 상상 속에 이제 얘기를 적었는데 이렇게 도로를 무지개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럴듯하죠. 이거는 이제 겨울 넣어놨을 때 그 텍스트를 치면 전체가 다 바뀌어 버려요. 자동차도 바뀌고 배경도 바뀌고. 자, 이것도 미래 도시죠. 이런 거는 사실 이게 AI가 실제로 사람들 마음과 감성을 건드릴 만큼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사실 어마무지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사이트 들어가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반도체 흐름을 조금 더 제가 기대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 테마를 우리 매주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일 마감 시장 보시면 되고, AI 관련 테마 개별주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1월달 빠질 때 우리가 이 종목을 꾸렸지 않습니까? 나름 장 빠질 때 기본 되는 게 다 빠지기 때문에 수급이 있는 테마 주주로 들어갔는데, 아프리카 TV는 지금은 물론 괜찮긴 합니다. 12, 13만 원 갈 거라 보고 올라왔거든. 이번에 올라왔는데 우리 11만 5천 원에 한 15% 보고 다 팔았어요. 다 현금 확보했었고요. 주된 메인 쪽으로 이제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도 온디바이스의 대장인데 전고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다 팔았어요. 한 20-30% 수익 났다 보시면 되고, 한컴도 올라가 있죠. 올라가 수익이 10% 이상 난 상태인데, 자, 월요일날 어쨌든 이번에 소라 같은 거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 확장이 좀 됐습니다. 우리나라 메인은 아니지만 같이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겠죠. 월요일 이후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수익 볼 수 있어요. 한 개 남은 게 이제 뉴플렉스인데, 어쨌든 저런 동영상 같은 게 앞으로 확장이 되면 이런 기기들이 있죠. AR, VR, XR 당연히 같이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같이 가야 되죠. 그런 게 체감을 늘릴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를 줄 거라 보고, 다른 게 메인적으로 정말 살 기회가 와서 비중을 옮겨야 될 상태가 아니면 뭐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반도체 앞에도 잠깐 소라에 대한 여러 가지 확장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전히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엔비디아 다음 주로 봐야 돼요. 워낙 기대가 크기 때문에 쇼티지 난 상태에서 실제로 매출과 EPS가 얼마나 늘어났을까, 그 부분을 살짝 보는 건데, 엔비디아 살짝 볼까요? 엔비디아가 일단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지금 AI 쪽으로 파급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8,900불, 시총 2조가 815불입니다. 그 이상까지 한번 칠 거라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를 우리나라 같은 애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애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닝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살짝 단기적으로 조정은 맞아요. 빠지더라도 20일선 위에서 있으면 됩니다. 얘들은 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안 가요. 한 700불 근처에서 놀 수 있는 거죠. 단기로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왔네, 그러면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단기 조정할 빌미니까. 다음 주 빌미인데, 그럼 계속 빠집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확장이 되고 바이오든 여러 가지 컨텐츠든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전 세계 돈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빠질 수 없겠죠. 또 빠지면 또 저점에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밑에 사오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도 들고 있으면 됩니다. 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시총 2조 달러, 800불에서 900불 사이 가면 그때 비중을 몇 프로 정도 줄여서 우리가 더블 정도 났으니까 관리할지를 보시면 된다 봐요. 다음 주는 실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큰 흐름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EM, 특히 한국은 외국인 수급 때문에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 장세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계속 말씀드렸던 실세감되고 앞으로 확장되는 그런 생산성 향상이 오늘 주가 보고도 얘기했어요. 주가 보고도 어제 밤인가 했는데, 자, 22년에 장 정말 많이 빠졌을 때 빅테크의 어떤 화이트 칼라들, 금융이라든지 그런 빅테크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가문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코로나 때 했다가 다 집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집에 막 일해도 비용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도 생산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무용 부동산에 다시 사람이 안 차서 안 좋은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빅테크 기업 내에서는 야, 3명, 4명 고용 쳤던 거 한두 명으로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당장 AI 때문에 사람을 잘린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코로나에 대한 흐름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 주가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을 줄이고 있어요. 자, 그런 면 때문에 미국의 고용도 지표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큰 건 서비스잖아. 서비스는 소수 연착륙되는 게 맞고,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위 앞 생산성이 향상되면 고용 줄이겠죠. 하지만 또 기업이 줄인 만큼 딴 데서 생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이 줄더라도 AI 산업 생산성 향상으로 조금씩 상쇄할 수 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반도체 AI를 말씀드릴 거예요. 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오픈 AI의 소라2를 보여드렸어요. 상당 퀄리티입니다. 같은 날 구글에서 제미나이 1.5%를 공개했는데 살짝 묻혔어요. 워낙 화질이 소라가 뛰어나다 보니까. 자, 그리고 가장 기준으로 보는 애플도 잠깐 볼게요. 애플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팔았는데, 자, 근데 버크셔가 1% 팔았다고 상당히 크게 팔았잖아요. 근데 180불 지지는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애플이 어쨌든 AI를 키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AI 폰, 애플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은데 거기에다 온 디바이스 넣는다 그랬어요. 원래 애플 16이 아이폰 16이 9월달 나오거든요, 매년. 근데 6월달 때 보통 공개를 합니다. 아직 시간 좀 남아있죠. 아직 그걸 통해서 애플은 적극 방어할 거라 보는 거고.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애플이 버크셔 해서웨이 펀드의 50%거든요. 절반이 애플인데, 애플 줄여서 사실은 일본을 2년 전 했던 상사가 워낙 잘 갔잖아요. 자, 그리고 쉐브론이나 어떤 정유 쪽에 여전히 기름의 에너지 쪽을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뭐 잘 안정적인 70불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애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새롭게 지난 분기 그다음에 전 분기에 새롭게 매수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해. 지금 미국의 정권사하고도 이렇게 얘기해서 공개를 안 하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공개하게 되면 시장에 상당한 파급을 줄 만한 종목이라는 얘기거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 쪽이 아닐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향후 공개된 말씀 드릴 거예요. 애플은 180불 기준으로 나스닥 기준 보자.
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우리 한국 반도체가 분명히 좋지. 아직 몰빵하지 않고 미국 살짝 경계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 수급 보면 살짝 차별화도 보지만 종목들은 무조건 몰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후보에서 살짝 사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자, 필라델 반도체 지수고 반도체 갈 수 있다. 올해 좋게 보는 여러 가지 컨콜들의 얘기고 EM 시장 차별화될 수 있는 흐름, 외국 역대급 매수. 이거를 저는 분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매년 이래 보면 트위터에도 말씀드리는데 이걸 1년 단위로 끊으면 안 돼. 자, 2022년 하반기도 제가 7월 달부터 끊었어요. 하반기 때부터. 그때부터 2000년 사네 그래야 된 거고, 요것도 작년이 아니라 작년 11, 12월 달 산테렐리 외국인 막 살 때, 개인 틀릴 때 그때부터 본 거예요. 그때를 보면서 정말 역대급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급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잡아내는 거고 자동차 살짝 보는 거고, 그래서 개인들이 살만한 종목을 추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를 제가 언뜻 그냥 삼성전자 코스피 컨트롤러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빠지는 건 HBM이 뒤져서 그래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HBM이 하이닉스보다 좀 떨어져요.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십몇 년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를 계속 같이 끌고 왔는데, 지금 삼성전자 PBR이 1.3대예요. 하이닉스 1.8대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저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하이닉스의 HBM을 좋게 보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HBM 뒤에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디 적어놨나? 여기 있네. 모건에서 21만원 불렀어요. 지금 14만원, 15만원이잖아요. 15만원이잖아요. 21만원을 목표가로 불렀다고요. 올해. 자, 우리가 중기로 보는 목표가입니다. 사실은 20만원까지 저도 사실 보고 있어요. 물론 가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막 더 사는 게 아니라 밑에 사놓은 단가 유지하면서 업로드 들고 가시는 거예요. 13만원대 밑으로 들고 있는 거. 어쨌든 그게 TSMC 동맹이든 이게 HBM, AI 필요한 고광역대 그 메모리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도 뭐 결별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삼전에도 지금 HBM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밀려 있지만 삼전에서도 HBM을 하고 있거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막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만원대 초반에 지지된다 저는 보는 거고, 지금 살짝 삼전이 하이닉스에 뒤처지는 거는 HBM 때문이다. 이건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 확장이 된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앞으로 뭐 XCL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 나올 건데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애널리스트 아니라 그랬잖아요. 종목별로 봤을 때 좁혀가는 수급이나 추세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 테마를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 특이한 얘기였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덜 올라가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흐름이 오늘 반도체가 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 근데 구글도 지금 중국 휴대폰, 화웨이나 오포, 비보 같은 게 다 끊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이 삼성밖에 없어요. 삼성밖에 없어요. 원래 전 세계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진영이 나눠져 있었거든.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 중국의 큰 수요를 차지하다가 신냉전 되고 애국 소비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안 써요. 자기들 거 쓴다고 중국이. 근데 중국이 오포 휴대폰 메이커입니다. 얘들이 오늘 얘기했어요. 올해는 AI폰 수요가 급증한다. 물론 본인의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AI폰이 이제 막 작년 말에 나왔다고. 실제로 실적 반영된 건 올 1분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할 텐데 4월 달이죠. AI폰이 저는 AI 디바이스로 온 디바이스로 분명히 키울 수 있는 흐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소라 같은 게 나오면서 PC도 올라갈 수 있을 걸 봐요. 뭐 델 같은 거 보면 되겠지만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도 전체로 괜찮게 보자. AI폰 수요 느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새로운 게 나와서 새롭게 수요가 몰린다는 거잖아요. 뭐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하이닉스는 당연히 중기로 잘 가지고 가시면 돼요. 지금 좋기 때문에 제일 좋아요. 자, HPSP나 한미반도체는 제가 HPSP는 한미반도체는 사실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외국인 산 거 보면 나와요. HPSP는 코스닥이지만 수급 괜찮고 어쨌든 개인 수급 붙어서 상승 후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또 보여드리면 잘 사서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출렁거릴 수도 있고 미국 때문에 출렁거릴 수도 있고 또 수급 괜찮아지면 반등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짝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돼요. 아직 많이 모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흐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HPSP, HBM 쪽에서는 충분히 봐야 될 대장주로 키울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실제로 사실은 뭐 종목은 그렇게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HPSP나 한미가 안 오른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올랐어요. 몇 배씩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텐베거 기준, 시작에서 텐베거 기준은 이거는 그냥 이거에서 막 사는 건 아니지만 한 10만 원까지, 한미는 15만 원까지, 주성은 7만 원까지 밑에 시작해서 10배 기준으로 향후 지금 주가보다 한 2배 정도 더 그 정도로 제가 1차 목표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살짝 드리는 거예요. 살 땐 잘 사면 됩니다. 잘 모아야 돼요. 자, 관종으로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자, 반도체 위주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거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로봇 테마는 여전히 MSCI 펜학계도 말씀드렸고 AI 확장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성장 정책이 꾸준하다. 전 세계적으로. 두산 로봇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8만 원 되면 더 살 수도 있어요. 램보우도 물량대 있지만 볼 수 있다. 유진 로봇도 뒤에 살짝 걸쳐놓고 있는. 자, 바이오는 지금 어쨌든 금리가 살짝 올랐어요. 물가가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10년물 미국 금리 있죠. 원래 4.2가 돌파되면 안 되는데 물가 CPI, PPI 안 잡히네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이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서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3%까지 빠졌지만 앞으로 2% 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네. 이렇게 시장이 현실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리나 쉽지 않겠네. 어떤 데는 금리 인상하라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그건 말도 안 된다 보지만 뭐 정책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3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4.1로 떨어지면 다시 고안의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4% 등락되는 레인지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 빠지는 건 아니지만 4% 등락되는 과정이 미국 금리로도 좋고 정시로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조금 민감한 성장의 최첨단에 있는 바이오 같은 것들은 조금 떨어져 있죠. 셀트리온은 저희가 살짝 현금화 시키면서 좀 팔았습니다. 집중한다고. 딴 것들 중기를 보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들. 자, 2020 똑같은데 오늘 나왔던 부분이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 UAW가 이제 미국 자동차 노조거든요. 거기에 막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테슬라 지금 들더라고 막 하고 있지만 그 지지선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11월 대선을 만들어야 되고 제조업 키우고 리쇼를 하는 가운데서 전기차로 당연히 가야 되죠. 이 정책을 작년에 봤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지금 내연기관을 다 줄이고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간다는 게 가장 큰 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미국의 시장이 가장 컸고 제일 대표적입니다. 근데 11월 달에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러고 있는데 전기차로 막 가려다 보니까 돈도 잘 안 되고 수익도 안 되면서 기존에 내연기관에 있는 사람들 부품을 줄여야 되잖아요. 알죠? 지금 내연기관 부품보다 전기차 가게 되면 반밖에 안 써요. 한 30-40%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노조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췄어요.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일요일이니까 2030년까지 본다는 거를 32년까지 살짝 늦추면서 뭐 속도는 같이 가겠지만 그 타이트하게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또 살짝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는 거의 바닥이라 그랬습니다. 바닥 등락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닝은 1분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본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1월 달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차는 빠졌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머스크 CEO가 원래 지분 22%였습니다. 근데 트위터를 산다고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 테슬라의 지분이 13%까지 빠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거 그 머스크 갖고 있는 스톡 옵션 실제로 원래 어떤 법적으로 지금 누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걸었잖아요. 너무 이게 말도 안 된다 해서 약간 법적 공방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반등 준 거는 이 지분을 다시 20%까지 올렸다. 그런 뉴스 나오면서 반등을 주고 2차전지 반등을 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좀 봐야 돼요. 머스크의 테슬라 어떤 지분은 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저 PBR 레벨업 26일에 발표예요. 그때 뭐 코스닥도 당연히 같이 나오겠죠. 같이 나오겠는데 그 기대 때문에 금요일날 살짝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딴 거 이것저것 안 보고 자동차 중에서는 기아차를 좀 보고 있다. 하게 되면 기아차를 뭐 보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올해는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고 코스피가 조금 더 낮게 코스닥보다 낮게 저는 보고 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종목 매매도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볼 때 보는 면이 좀 있으니까 아프리카 TV는 저희가 10만 원 초반에 샀어요. 사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12만 원까지 본다 그랬죠. 제가 주봉석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까지 본다 그랬는데 11만 5천 원만 되면 빠지고 해서 저희가 15, 5천 다 때려버렸어요. 요때 다 때렸나? 요때 다 때렸죠. 표시를 안 해놨네. 이때 다 때렸을 거예요. 근데 이걸 때려서 딴 거 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더 올라가면 남들 목대 투시는 거고요. 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고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횡보되는 거 안착되는 거 보면서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좀 모으고 있는 관계입니다. 뭐 그럼 좀 보시면 되고 아프리카 팔아서 한번 샀을 것 같아요. HPSP도 당연히 신고가 나는 상태 시원하게 돌파됐잖아요. 우리가 사실 매매 많이 했습니다. 이때 사고 이때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단가 많이 낮춰놨죠. 4만원 초반 정도로. 이때도 팔았는데 그래도 갖고 또 팔았죠. 팔았는데 다시 산 거예요. 야, 내가 팔았는데 왜 다시 사? 빠지면 사야지. 이게 아닙니다. 시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팔았지만 다시 사서 좀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매매 좀 했네요. 그래도. 자, 제주반도체는 우리가 정말 수익을 많이 냈던 작년 산타랠리 종목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2만원 넘어갈 때 다 팔았어요. 사실 다 팔았는데 막 더 치고 갈 때 좀 보다가 요때 샀습니다. 요때 사고 요때 좀 팔았죠. 다 팔았습니다. 수익 좀 보고 팔았고요. 뭐 매매 잘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제주반도체는 아직 여전히 관종이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다 팔아버렸어요. 이때 샀는데 뭐 잘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장 좋을 때 나쁠 때도 안 빠지고 뭐 못 파는 거 아쉽지 하지만 다 팔았어요. 그냥 현금 건지해서 다 팔았다 보시면 됩니다. 점점 더 메인으로 집중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장 얘기 한 번 더 정리드렸고 다음 주 미국장 살짝 경계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보자. 하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인 수급이든 종목적으로 보든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인도든 대만이든 우리나라든 EM 쪽으로도 또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중국이 안 빠져도 버텨주잖아요. 뭐 중국 살 건 아니지만 대만이 신고가 났고 이미 인도는 작년부터 신고가 났어요. 차이나 대치한다고. 자, 우리나라가 정말 약해져 있었는데 정책별로도 받쳐주죠. 실제로 외국인도 역대급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종목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같은 얘기를 몇 번. 자, 우리는 여유 있는 투자가 기본이다. 사실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2023년에 그때 한번 저희가 모험에 우리끼리 할 때 투자별로 많이 들어오셨을 때도 막 단타치고 이것저것 보는 게 아니라 여유를 좀 가지자 말했어요. 여유를 가지자. 자, 이렇게 계속 스윙 위주로 바벨 위주로 말씀드리면 여유를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 봅니다. 막 이것저것 봐도 내가 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만 하셔도 돼요. 다 못 먹어요. 주식은.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그 섹터 테마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가능성 큰 거 위주로 당기는 스윙으로 중기 투자 없는 듯 던져주시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준 다시 한번. 자, 마지막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항상 인간의 심리를 반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투자가 힘든 이유는 보통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는 위험하면 피해요. 그거는 누구나 당연합니다. 위험한 건 피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내릴 때는 안 팔면 손해가 아니야. 그래서 꾹 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빠지더라도 비자발적 장투를 하는 거죠. 몇 년씩 물려서. 근데 오를 때는 수익이 났어.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 거야. 그것도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 수익이 나면 빨리 실현하고 싶어요. 이게 일반적인 심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됩니다. 오를 때 추세를 볼 줄 알고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바뀌고 어떻게 AI 확장되고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 변화 공부잖아요. 이거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강하고 1등짜리를 찾아서는 오를 때는 찔끔이 아니라 좀 길게 물려서 길게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고 내릴 때는 빨리 끊어야 돼요. 빨리 끊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좀 반대로 위험 회피 본능을 이기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강한 거를 더 강하게 보고 약한 걸 약하게 강강약약 제가 우선 밀고 있는 단어인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같이 투자해서 정말 수익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쉬시고 난 다음에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투자 재밌게
시장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